네, 그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그 의정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발제를 했던 내용인데 홍 교수님께서 보시고서 얼굴 뵙는 건 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만 보시고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는 그 학교의 매뉴얼, 규칙, 시스템 결국 이게 다 제가 이제 이날 발표했던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규칙으로 이제 모아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발제문에 있는 내용을 이거는 좀 더 보충해가지고 보충 자료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맥락은 이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학생에 대한 의무가 빠졌다라고 반쪽짜리였다라고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완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겁니다.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나 그리고 지자체 교육위원회나 그러니까 결국 학교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1년도에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질 때 그때 그거 저지하던 그 그룹이 있었죠. 시민단체 그룹이. 그래서 그때 뭐 이용희 교수님 쪽에서 한 20만 명 서명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냈던 성명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학교 붕괴 조례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프랑스의 6.8 운동의 그 사상을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2008년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 6.8 교육 철학 때문에 프랑스 교육 망했다. 젊은 애들 망했다. 실업자만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를 비난하고 교사들한테 권위를 회복하고 교육을 지식교육에 더 신경을 써라라고 요구를 했던 실패한 정책이고 미국에서도 60년대 후반에 연방대법원이 그것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면서 70년대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86년도부터 연방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바꿔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 교사는 학생의 보호자다 하는 이론을 다시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력감을 느끼는데 선생님들이 훈육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상위법이라든가 학생인권 조례라든가. 근데 그러한 기준으로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라고 해보세요. 훈계도 못하고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을 부모의 대신이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학생인권 조례라든가 교사들의 자율성을 여러 가지 막고 있는 것들은 이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외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2012년도에 뭐 잘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부모 대신의 원칙에 따라서 60년대까지 모든 거를 연방대법원이 폐기를 했다가 그렇게 했더니 학교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적법 절차 요구하고 했더니 학교의 비행이 넘쳐나더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 간의 소통도 끊어지더라.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됐죠. 같은 행위를 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서구에서 이미 실패한 거를 봤으면 우리가 이걸 따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요즘에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학생인권조례 유지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학부모들만큼 학생인권조례가 뭔지도 연구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일 터지니까 발작적으로 반응하는데 지금 2단계에서 발작적으로 빨리 뭐를 만들자 이거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 처분하는 저 부모처벌법 만들자. 그럼 부모들이 이걸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충고의 분위기가 올라갔다가 나중에 싸움으로 가버린다고요. 근데 학교 운영의 3주체가 누굽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이잖아요. 교사와 학부모는 원래 같은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것이냐. 그래서 그 학교의 규칙을 만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이 학부모들이 한 40~50% 차지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협력적인 관계, 자율적으로 학교의 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교사 살리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학생 살리는 매뉴얼을 만들면 교사는 자연히 삽니다. 학생이 그 유네스코에서 학생의 그 권리를 뭐라고 해놨어요? 교육적 권리를. 학교에 가서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라고 명시를 했어요. 학교에서 교육 제대로 못 받으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 많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교육에서 성공시켜야 되는 게 학교의 의무고 교사의 의무예요. 그러면 학교의 생활 규정과 학교의 규칙을 학생인권처럼 조례가 규정한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엉망이라는 거죠. 학생이 교육에서 성공하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할 때에 모든 질서가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미국도 연방대법원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2015년에 대법원이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그러한 기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회초리로 유지하던 학교가 지금 경찰들이 유지하게 되잖아요. 즉 우리나라도 경찰 들여보내자 이러고 있죠. 이거를 해야 되겠냐고요. 미국이 20년 걸렸고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지금 한 13년 이렇게 됐죠.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정신 차리고 잘못된 학생인권 개념 걷어치우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체벌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체벌 안 하는 게 학생한테 손해다. 그냥 때리십시오. 남용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신뢰를 이 정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학교 당국에 맡겨져 있는 교육적 책임 영역, 이 자율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헌법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시도 의원들이, 권한도 없는 시도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자주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학교생활 규정을 만들어요. 그러니 근데 시도 의원들 중에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 실태가 몇 명이나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학교마다 또 틀리잖아요. 그걸 이해하려면 선생님들도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도 의원들이 이 서구 좌파의 정체성 이데올로기, 정체성 정치 그거를 학생들한테 체득시키겠다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놨으니 그리고 이거의 기본이 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하기 지침서라고 하는 게 2007년에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거 급하게 발전해서.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그 성공회대 영어과 교수 한 분하고 인권단체 활동가 7명입니다. 교수 한 명도 없어요. 교사 한 명도 없어요. 학교 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 인권이라고. 그래 놓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교육감들이 억눌러 버리니 그리고 심지어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된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내려버렸죠. 학교가 안 망가지고 100이겠냐고요. 그래서 이 연방대법원에서 86년도부터 학생들은 성인 수준의 인권을 향유하는 게 아니다. 교육 목적에서 제한이 된다라는 판결을 이제 계속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복장, 학생인권조례 없어지면 두발복장 규정 살아난다는데 외국도 다 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학생인권이냐고요. 이게 교육적이냐고요. 근데 이거 학생인권조례 표현의 자유, 개성의 자유 때문에 막지를 못해요, 선생님들이. 그건 뭐 저도 모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교육 목적을 위해서 학생의 권리 제한하는 거 당연하다. 그 학교의 사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보장해야 된다고 스마트폰 사용 금지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 68운동, 학생권리운동 시작된 프랑스는 2018년도에 대통령 공약으로 중학교까지는 스마트폰 가지고 등교 못한다. 이걸 국회가 법으로 만들었죠. 그런 나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생권리운동, 학생인권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인권 개념이 교육적 특수 환경에 얼마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거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규칙을 만드는데 학교 생활 규정을 만드는 게 교육에 대한 권한이 주의에 있어서 주마다 이제 뭐 다양합니다. 교육감한테 맡기는 데도 있고 교육부가 하는 데도 있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 생활 규정을 학기 초에 학부모 학생이 다 읽게 해요. 그래서 서명해서 보냅니다. 그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60페이지 되는데 뉴욕시 교육청은 그 중에 30페이지가 징계 규정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징계한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학부모가 다 동의했잖아요. 학생이 동의했잖아요. 내가 알면은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은 한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학부모들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아이 정서학대니 따지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매뉴얼이 없다, 시스템이 없다,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 조치를 하고, 이 문제아 동일 경우도 있잖아요. 장애가 있다거나. 어떻게 그러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징계를 하고,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상황별 매뉴얼이.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서 만드냐? 학교 생활규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냥 학교 생활규정, 학교 규칙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 운영위원회 그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논의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영국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 학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역시 학교위원회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대표가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 자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몇 분 남았나요? 지났어요. 지났어요. 딱 2분만.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서 엉터리들 인권 개념이 많이 있는데 학칙 제정에 관한 거, 이 학칙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대통령, 교육부 장관까지 해당이 되겠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뭐 무슨 조례를 만들라고 내가 시의회에 얘기했다. 이 사람 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교육정책을 연구를 안 했으면 법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 일 터지니까 한마디 하려고 뛰쳐나오는데, 그러니 이제 점점 엉망이 돼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징계라든가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학칙이 있죠.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시도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개입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2015년도에 판결하면 이때 이주호 장관도 학칙 제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죠. 여기에서 이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 유지되고 뭐 교육의 자주성 유지되고 교육감들이 권력적으로 간섭하는 거 아니고 인권 옹호가는 뭐 시정권고 외에 아무 내용이 없다는데, 지금 여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보세요. 민주당이 진보적 강령을 채택했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서울학생인권조례다. 이거 정치중립 위반 아닙니까? 자기네 당 강령을 위한 조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칙 제정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시정을 강제하겠다라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이 뭘 가지고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다 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다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법조계하고 교육계가 같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북에서 저것 때문에 이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고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 뉴욕시 교육청을 보면 교사는 문제 해결의 주체입니다. 교직원들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사를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성적 뚝뚝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차례나 부결했는데 직권상정을 한 거죠. 그 결과 성적 뚝뚝 떨어지고, 이 교총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지도가 어렵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법제처에서 질의에 답변한 거를 보면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규칙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여기 법제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대법원이 판결했던 근거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사라져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헌법재판소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걸 또 들이대요. 확인조 요 주장하는 쪽은. 근데 이 소송이 뭐냐면 기독교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동성애나 이런 게 교리에 어긋난다 라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 뭐 여기 혐오 표현이니 어쩌고 해놨는데 캘리포니아주도 동성애 엄청 따지는 주인데 차별금지 조항이 있죠. 그렇지만은 교육법 221조의 종교적 면제에서 종교적 교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규정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교육활동이 종교활동이기 때문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잖아요. 상충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예외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야, 기독교 학교도 동성애 교리에 반하는 거 그대로 가르쳐. 이거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고 지금 저쪽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28일 날 이제 그 도청에서 도의에서 이거 토론회 할 때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전북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에서 나온 인권 옹호관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반발할 내용이 없어요. 본인들도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이 바뀌면 저런 거는 다 바뀔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 해외에 학생인권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하는 거 없다. 학교 생활 규정으로 하는 거고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안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 대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단체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학생의 59.9%가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시행령으로 체벌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법에 따라가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서 야 이런 문제는 학생들도 체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대로 했으면은 그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그걸 못하게 해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다 위에서 어겨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답게 이 생활을 지도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면 걔네들이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이제 전학 가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학기 초에 그거를 읽고 부모가 동의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선생님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저 국민의힘 다수당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10년 동안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건데 지금도 학생인권조례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추진한 데가 정교조, 민노당,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겁니다. 아니 그걸 왜 국민의힘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은 교육이 정상화돼야 되죠. 한 세대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그냥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남자 교사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혼자 4명 무너진다는데. 네, 감사합니다.